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질문은. 아까 이제 뭐 자꾸나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잘못됐으니 각하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주장을 일축시키고자 결정문에 정말 세심하게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거를 한 땀 한 땀 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자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게 꼼꼼히 따지자. 꼼꼼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속마음은 이왕이면 그래서 기간도 좀 늦췄으면 좋겠다.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기간 늦어진 게 의원님. 네. 진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랑 이렇게 연계될 만한 죄송합니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아니,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헌재가 재판하는 정치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 전관들 쓰고 그랬을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합리적인 부분들 많이 얻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네. 뭐 재판 절차에 편의를 받는 거예요. 내용까지 바꾸라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리 정관이고 친하다 그래도 야 내가 이기게 좋아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야 조금만 선고 좀 늦춰줘 좀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거든요. 같은 친분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아마 누군가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부탁을 통해서 시기는 좀 늦춰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뻔한 시비거리를 하나 걸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게 또 우리랑 이제 재판관들의 입장은 달라서 예. 거기에 굉장히 천착하는 모습을 천착하는 보여주더라고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시비를 걸면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서 만장일치를 만들려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오래 게 걸릴 수 아니냐 있어요. 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아마 이거 안 들으시겠지만 지금 양쪽 진영에서 한 명씩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집회하시던 분, 네. 광주에서 이제 피켓 시위하시던 분, 심정지가 있으셨고, 예. 네, 맞아요. 그분 네. 알고 보니까 평소에 주변에 뭐 이렇게 나눔이라든지 이웃들과 이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신 좋은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소리 지르면서 분신을 시도했던 분도 한 분 돌아가셨죠. 예, 오늘 이제 네.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매일 지금 나라 경제는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완벽한 판결문 한 줄을 쓰는 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완벽한 판결문 한 줄을 쓰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헌재 재판관님들께서 이것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브래드 피트가 되게 멋있게 나와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해요. 너 실업률이 1% 올라가면 사람이 몇 명이 죽는지 알아? 경제 수치라는 게 우리가 그냥 수치 몇 퍼센트, 뭐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다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것들입니다. 예. 이거 그냥 뭐 고고하신 판사님들께서는 이거 신경 안 쓰실지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시려면 나라가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아, 참.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변호사 할 때 보면 예. 정관하고 맞붙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예. 지금 헌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재판을 빨리 하고 싶죠. 왜냐면 저희 그 당시 제 의뢰는 대학생들이었고 예. 그 학교 대학의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 활동도 하려고 하면 소송이 빨리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기는 게 너무 분명한 소송이에요. 근데 이게 막 1년, 2년 가니까 이 친구들은 결국 졸업하고 자기 취업해야 되니까 네. 취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말라 버리더라고 소송이. 그러니까 참 이 정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버는구나. 네, 결과적으로 그냥 결론 났으면 졌을 사건을 지연시켜가지고 그냥. 시간 끌어서 이기고. 예. 아, 참. 그런데 뭐 이제 법조인들 혹은 뭐 재판관들, 판사들, 뭐 전관들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 나눴던 이유가 혹시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공감대와 너무 멀어진 상황에서 임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조사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걸 보면 갤럽이 가끔 이렇게 의미심장한 조사합니다. 근데 보면 탄핵 심판 관련 기관별 신뢰 여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신뢰한다고 53%예요. 이 기관들 중에는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과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국민을 대신에 판단하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 삼을 지경이다. 나중에 뭐 국민 투표를 하자, 헌재를 없애자,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국회 탄핵 소추 뭐 3분의 2 동의로 그냥 날리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헌법재판소의 위상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이거 실제로 그럴 수 있죠. 헌법재판소라는 건 1987년도에 개헌되면서 처음 들어온 제도예요. 87년 헌법.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기관이었습니다. 정말 무시당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헌법을 지키고자 하고 헌법을 근거로 뭔가 자신의 기본권도 방어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헌재가 신뢰도도 높아가고 힘이 세진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지금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흔들어 버릴 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그거 압니다.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좀 불안한 게 얼마 전에 심 검찰총장도 심우정. 네. 도 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버리잖아요. 네. 그때 이문정 검사가 했던 얘기 있어요. 이문정 검사는 검찰 특성상 나중에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즉시항고는 할 줄 알았다. 조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김기표 의원님도 하셨을 네.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했어. 근데 포기했잖아. 근데 이걸 포기하는 순간 네. 조직을 팔아먹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헌재도 자칫 잘못하면 진짜 조직을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헌재 재판관들이.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 그 미래가 8명 손에 지금 맡겨진 거잖아요. 네. 5천만 국민의 네, 네, 미래가 지금 8명의 손에 맡겨지는 게 과연 타당하냐. 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저도 아까 쭉 그 거병님도 그렇고 말씀 쭉 주신 내용에 저도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아무리 본인들이 그 문구 하나하나 수정해가지고 정말 나름 자기들끼리는 깔끔하게 이거를 완성시켰다고 하더라도 예. 어차피 지금 탄핵 불복 빌드업을 쌓는 저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완벽한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그런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들은 이미 다 빌드업을 완성했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본인들의 위협 지금 막 살해 협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는데도 불구하고 헌재 돌면서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 이거는 괜히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협박까지 노골적으로 하는데 이걸 왜 시간을 계속 끄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희두 청년이 말한 거에 정말 동의하는 게 아마 그 8명이 뭐 예수님, 부처님, 알라, 소크라테스 뭐 이런 세계 8대 성인이 모여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서 파면을 시켜도 예. 어차피 불복합니다. 맞아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 예. 동의합니다. 불복할 동의합니다.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요. 맞아요. 무슨 논리 뭐 아니 정말 막 이건 신이 썼다라고 네. 할 만한 판결문을 들고 와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말이 되네. 윤석열은 탄핵되는 게 맞네라고 할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네. 이미 불복할 결심을 하고 있다. 예. 왜냐면 화교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친중 뭐 이런 얘기 해놨기 때문에 의미 그리고 없습니다. 이게 선출 권력에 대한 거는요. 저는 이제 국민투표 쪽으로 슬 돌려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고 네. 예전처럼 판사님들 아니 법조문 하나 꺼내서 뭐 검찰이 뭐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국민들이 다 집어내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왔는데 네. 굳이 우리가 왜 어르신들 몇 명한테 이렇게 맡겨놔야 되느냐. 그렇죠. 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 이 탄핵 내용과 별개로 늘 저희 그 박주민 의원님과도 같이 방송 이외적으로도 얘기를 좀 했던 게 탈진실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불복하고 이런 게 실제로 그들이 무슨 뭐 진실을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지금 싸울 수 없는 시대에 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최소한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 같은 얘기를 할 거면 그런 얘기를 해야지. 기승전 뭐 윤석열 이재명 똑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싸가지 얘기하고 이런 정치인들은 예. 미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제시하라고요. 예, 그 이사님이 문제에 편승해서 성장해온 친구잖아요, 그분. 맞습니다. 예. 저들이 깔아놓은 판을 다 탑승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예. 네, 사실 이런 근데 식으로. 좌도 우도 못 가는 거는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만 걸어가는 게 그 정상입니까? 예. 바보지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또 기승
승전 준스톤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정말 어떤 의식의 흐름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그쪽으로 넘어온 거지. 네, 일부러 이렇게 황희규 이사님이 디벨롭 해주신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빌드업 아니. 해주신 거 아닙니다. 미래를 논하고자. 아 그렇죠, 그렇죠. 저 그거 넓적 받아먹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의원님도 넓적하다. 아, 절대. 그냥 흐름으로 따라간 거예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막 놀려먹는 재미가 있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죠. 그 재미에서 하는데 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무도 주어를 말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주어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불안하실 테니까 법률적인 거 두 가지만 박준민 의원님에게 묻고 헌재 선고 얘기는 그만할 건데 각하 가능성 없죠. 없습니다. 조금 설명드려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각하 사유로 드는 게 네. 첫 번째가 일사부재를 어겼다는 거예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첫 번째 탄핵이 불성립했어요. 네. 투표가. 두 번째 때 탄핵이 됐는데 맞아요. 이게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왜 두 번 표결하냐?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회기가 완전히 달라요. 네. 맞아요. 임시에 418회 임시에서 투표가 불성립했고 419회 임시에서 통과된 거라서 일사부재를 위반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란죄를 뺐으면 다시 표결해야 되는데 안 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내란죄를 빼고 말고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헌법적 관점으로 규정하느냐 형법적 관점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에서 헌법적 관점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기각사유가. 기각사유, 네.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저쪽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그런 건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하는 안 돼요. 각하는 가능성이 없는데 요즘에 기각에서 각하로 돌아선 국민의힘이나 여권 인사들이 왜냐면 기각을 얘기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이게 이철우 지사의 그 믿음에 좀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윤석열 각하 운동하자고 각하로 부르재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태극기 모독단 분들은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철우는 그럼 믿음이 부족한가?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 왜 네. 그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죠. 왜 삭제합니까? 삭제합니까? 네. 빛의 속도로 삭제를 했죠. 네. 예. 믿음이 부족하다. 네. 기각을 얘기하기가 힘든 게 기각을 세게 얘기하다가 인용이 나오면 태세 전환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기각은 그날 있었던 12월 3일날 있었던 일이 아무런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하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하기 어려워요. 각하는 이거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네. 태세 전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 예. 머리 쓴 거예요. 웃기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방송 나오시는 분들도 주장하시는 걸 보면 참 이게 너무 모순적이에요. 알만한 어디 일간지 논설위원도 자신은 계엄에는 반대한다, 내란에는 반대하는데 탄핵도 반대한대. 나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주장의 어떤 그 합리적 근거를 들어보건데 전혀 근거 같지도 않고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보수지의 대표적인 어떤 논객이신데 이제 그분 말씀 듣고 나서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조중동 문화일보 다 문 닫아야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너무 이제 논리정합성이 안 맞는 논리정합성이 말들만 없어요. 하다 보니까 뭐 네. 그 정도로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